자, 중학교 때까지는 근해 공식을 외워도 돼. 그 홀수 공식, 짝수 공식도 굳이 필요 없이 홀수 공식만 외워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전혀 달라. 자, 일단은 왜 사용하는가 이거부터 자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항상 질문을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4,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지? 어때? x는 4 또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근해 공식 외우냐고요? 안 되니까. 예를 들어봐. 인수분해 안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근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이 근해 공식이구나. 언제 사용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느냐 다 똑같은 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사용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사용하는가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근해 공식 중에서 홀수 공식은 아주 유명하니까 바로 위에다 적어볼게. 자, 2A분해. 잠깐. 2A가 뭐예요? 자,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홀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바로 홀수 공식입니다. 자, B는 A는 C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지.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짝수 공식은 의외로 많은 학생이 안 배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짝수 공식은 보통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적는데 아니 그럼 선생님 어떤 게 홀수 공식 뭐가 기준인 거야?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얘가 기준인 거야. 얘가 홀수면 이 공식을 써야 되고 짝수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숫자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도 달라요. 4AC가 아니라 그냥 AC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B'은 갑자기 뭐예요? B'은 이 숫자의 반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가끔씩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근해 공식을 서술형 문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아. 중학교 때도 내는 문제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드물기는 해도 가끔씩 내십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을 물어보진 않거든. 근데 홀수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뜬금포로 이런 거 날리면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이면 이게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가니까 안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뜬금포로 나왔을 때 이런 문제 틀리면 뭐 1, 2등급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술형에서 점수 확 깎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유도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있으면 굉장히 완전 제곱 만드는데 불편해. 그래서 A로 나누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쟤를 넘겨요. 얘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이 숫자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 자, 봐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이 숫자의 반의 제곱이 와야 되지? 이렇게 와야 되잖아. 맞지? 그걸 위해서 이거의 반 2분의 1 곱하면 2a분의 b의 제곱이 여기 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와줘야 되거든. 함부로 등식에서 왼쪽에 뭔가를 적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된다고. 자, 됐나요?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은 약간 통분을 좀 할게. 자, 4a 제곱분의 얘는 4a 곱하면 이게 되지? 그럼 여기도 4a 곱해서 아까 근해 공식의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자, x 플러스 2a분의 b.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지우고 자, 다음 거 어떻게 하겠어? x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x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해서 이런 수가 되는 수. 잠깐만, 이건 좀 통분해 놓을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통분해 놓을게요. 자, 이게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요거는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방금 뭐 한 거예요, 선생님? 자, x제곱은 9 이렇게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제곱을 없애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다 끝났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가 구해지는 거지. 자, 이게 근의 공식이야. 자,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는 뭐예요? 루트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 있지. 4는 2로 빠져나오고 2a분의,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2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드디어 x가 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이 아까 위에 봤던 홀수 공식 얘가 나온다는 거야. 자, 다시 이걸 한두 번 해가지고 자기가 맞출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좀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쯤 이상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저는 3번 했는데도 안 헤어지던데요. 그러면 5번 해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맞지? 공부를 하고 싶으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 3번, 나는 남들은 3번 했으니까 되니까 나는 3번 이상 안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자기 완성하는 게 목표잖아, 그지? 자,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야, 판별식이 뭐야?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야. 근의 개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데 우리가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 양수면 이거 이렇게 외우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런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가? 그런 것까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거든. 겁먹지 말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자, 홀수 판별식은 일단 공식부터 적어 놓을까요? 자, 잠깐 판별식을 하기 전에 우리 근의 공식 아까 위에다가 적어 놨던 것 같은데 안 적어 놨나? 적어 놨네요.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홀수 공식은 근의 공식 중에 홀수 공식은 얘고 짝수 공식은 얘인데 짝수 공식은 뭐가 짝수일 때? 얘가 짝수일 때 이 짝수 공식을 쓰는데 B'은 이 숫자의 절반을 말하는 거지. 맞죠? 중학교 때 잠깐 복습을 하는 거야. 선생님 판별식 하고 있는데 왜 근의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의 공식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루트를 제외한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판별식이거든. 근을 판별해 준다는 거야. 왜 판별해 주는 줄 알아? 자, 잘 봐. 근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다고 가정하고 혹시나 못 외웠으면 저기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 자, 홀수 판별식은 근의 공식. 자, 1부분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 거야. 얘를 판별식 D라고 부릅니다. 짝수 판별식은 답지에는 보면 4분의 D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짝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짝수 판별식도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겁니다. 헷갈려요. 안녕. 그럼 공부할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럼 성적 안 나오니까. 자, 해봤자 성적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때는. 자, 그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 아까 얘기했죠. 왜 사용해? 근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거지.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들어가면 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개수거든. 똑같은 말이야. 아빠, 아버지. 자, 식에서는 근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아하, 이거 근의 개수나 또는 교점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지. 언제와 왜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판별식은 어느 부분에서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은 0이 되면 한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판별식이 음수면 실근은 하나도 없고 허근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오케이. 자, 왜요? 이거 설명을 못하면 머릿속에 이제 암기력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어차피 암기력으로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3등급 이상 올라타질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3등급 정도 받을 거야. 그냥 계속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잘 봐봐. 이게 판별식이 아까 근의 공식의 어느 부분이라고 했어? 빨리 적어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판별식이라고. 그러면 잘 봐봐.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근의 공식을 써봤는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판별식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다. 즉 판별식이 양수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있잖아요. 아니 이걸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근의 공식의 일부분인데 그 숫자가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두 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판별식이 근의 공식의 일부분이라는 것만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예를 들면 판별식이 0이 되니까 이 부분 0 되게 아무 숫자나 대입해 보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그럼 얘는 0이니까 없어지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근이 한 개가 존재한다. 그럴 때 다른 말로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죠. 중근도 실근입니다. 참고로 실수잖아요. 맞죠?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부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음수면 근이 없다라고 배우죠. 맞죠? 중학생이 보고 있다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3 이렇게 판별식 이 숫자가 음수가 되면 그러면 근이 없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배우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라고 빼서 이런 수를 허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인데 i는 실수가 아니에요. 허수라고 불러. 그래서 실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수가 됐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외우다 보면 헷갈리지 않니? 왜 그걸 외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빵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질문을 바르게 하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별식은 허근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실근을 가질 조건이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얘는 허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거.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판별식의 일부분이지 근의 공식의 일부분이지 판별식은 하고 머릿속으로 띵 하고 생각해내야 돼요. 이런 숫자들을 예를 들은 이런 숫자들을 시험 칠 때 그렇게 한다고 미친 짓이지 그거는. 공부할 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드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렇죠?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예를 들어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야. 그냥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판별식 양수 이 병신들이나 하는 거야. 병신들이나. 알겠지? 그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외우려면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일부분이다. 이것만 외워서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알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계수는 뭘 계수라고 부르지? x 이렇게 1, 여기 b, 여기 c 이런 걸 계수라고 불러. 이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근의 곱은 이거.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얘 보호 바꾼 거, 두 근의 곱은 얘 그대로 쓰는 거. 그걸 증명해 달래요. 자, 보자. 증명해라는 건 너무 간단하죠. x-알파, x-베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은 는 0 꼭 적어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전개 분배 법칙 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어때?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봐봐. 이걸 예쁘게 마이너스로 툭 베타 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봐봐. 두근의 합에다가 부호 바꾸면 개수가 되고, 자, 곱은 그냥 그대로 쓰면 이 상수항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합의 부호 바꾼 수고 얘가 C가 되는구나. 선생님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데 쓰지. 자, 보여줄까? 근각계수와의 관계. 자, 가장 기본이 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거의 구구단, 이 자존심에 관련된 거예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모르면 진짜 구구단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이 두근의 합은 이 숫자 부호 바꾸는 거, 곱은 부호 안 바꾸는 거. 이렇게. 두근의 합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네. 두근의 합은 부호 바꾸는 거, 곱은 부호 안 바꾸는 거. 이렇게. 마찬가지죠. 얘는 자, 참고로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이 상태로는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 얘는 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0이고 두근의 곱은 부호 안 바꾸기, 바꾸고 안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응용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잠시만. 이 부분은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앞에 위에 문제하고 다른 점이 x제곱 앞에 숫자가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비교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거는 x제곱 앞에 숫자가 1이 되게 억지로 만들고 시작했지, 맞지? 1이 되게 만들 때는 아무 상관없이 해도 되는데 이런 숫자가 붙었을 때는 조금 추가적인 양념을 뿌려줘야 돼. 자, 두근의 합은 부호 바꾸기, 곱은 부호 안 바꾸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 두근의 합, 어이구야, 이건 또 예쁘게 고쳐주고 시작해야지.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안 바꾸기, 바꾸고 안 바꾸기. 혹시 앞에 숫자가 있으면 분모에 3.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이해돼요? 외우셔야 돼? 외워지셔야 돼. 이해돼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제 조금 응용된 형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근의 합은 얼마죠? 마사. 두근의 곱은 부호 안 바꾸는 거. 자, 두근의 합은 요거 잠깐만. 이거 부호 바꾸라는 뜻이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툭툭툭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그냥 답이네. 마이너스 9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통분해보자. 알파 베타분의 대각선 통분. 얘 대각선 통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고 얘는 아까 마사라고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한 세트에 이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3 알파 베타 이렇게 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요? 마사. 오케이. 마사.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마구.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사 플러스 27. 그러면 2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지. 이런 것도 그냥 거꾸로 생각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야지 좋은 학생이에요. 잘하는 학생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근을 2와 5로 갔는데요. 그럼 방정식을 찾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학생다운 방법. 선생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두근이 2와 5가 되려면 이런 식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두 개 합, 두 개 곱 이렇게 해가지고 될 테니까 비교하면 A는 7, B는 1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고급지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죠? 7입니다. 근데 7은 얘 뭐 바꾸는 거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A는 7 똑같이 구해지지.
자, 두근의 곱은 요거 두 개 곱하면 10인데 두근의 곱은 식에서도 구할 수 있죠. 이게 뭐 안 바꾸면 그게 바로 두근의 곱이었으니까 암산도 가능해야 돼. 어떤 게 더 고급지냐? 얼핏 보기에는 이건 것 같지. 근데 고급진 표현은 저게 더 고급진 표현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 다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최소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5번으로 가볼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3을 중근으로 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허 선생님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돼야 되겠네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어떻게? 실제로 왜 중근이라고 부르는지도 잠깐 설명해 줄까요? x는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려면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야 되네. 중복돼 있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르지. 맞지? 그래서 중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 6, 9, a, b 다 바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 근이 중근, 마3과 마3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마6인데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구할 수 있지. 얘 보호 바꾼 게 두 근의 합하고 똑같잖아. 그럼 A는 바로 6 나오잖아. 맞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연습을 하라고. 자, 두 근의 곱은 얼마인데요? 이 두 개 곱하면 9입니다. 근데 식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얘 안 바꾸면 그게 두 근의 곱이 되니까. 그래서 A, B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강의에서는 5번부터 들어가는 6번부터 들어가는데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 자, 그게 공부야. 6번은 이렇게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x 자, x-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은 0. 이렇게 돼야지 두근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 x 분배법칙 하면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분배법칙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x 빼기 8분의 1 이꼴 0인데 어허 x제곱의 개수가 8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구 잠깐 아까 8인데 8을 안 적었네. 제곱의 개수가 8이니까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분배법칙에서 8x제곱 빼기 2x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꼴 0 이렇게 적어주고 A는 8, B는 마2, C는 마1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만 쉽다고 그 방법으로만 하잖아.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과고 자, x제곱의 개수가 8이다. 잠깐만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볼까? 자, 두 근의 합이 3이고 자, 두 근의 곱이 2인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바꾸고 얘는 안 바꾸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하는 거야. 뭐라고? 1일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두 근의 합과 곱이 똑같은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4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x제곱 보호 바꾸고 안 바꾸고 앞에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럼 똑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자, 이거 두 개 4분의 2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1이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맞죠? 그럼 두 근의 합이 4분의 1이니까 x제곱 보호 바꾸고 얘는 안 바꾸고 이꼴 0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끝까지 봐야지. 최고차의 개수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8을 딱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8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ABC가 아까처럼 똑같이 8, 마2, 마1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알면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고 했는데도 꼭 보면 자기 편한 방법대로 풀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외운 거지. 자, 생각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마르기. 오케이, 끝났어. x제곱 합은 부호 바꾸고 곱은 부호 그대로.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1은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분배 법칙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했던 거 반복되는 거죠. 그럼 A는 마 1, B는 5, C는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끝. 자, 바로 8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야. 자, x제곱의 개수가 4고 중근을 2분의 1을 갖는다. 아까 앞에서 했었죠. 중근이라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 자, x제곱의 개수가 4고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얘 전개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4 x제곱 뽕뽕뽕 곱하면 마이너스 x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이꼴 0. 자, 분배 법칙 끝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4, B는 마4, C는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근이 2분의 1이니까 두근의 합은 요거죠. 두근의 합. 맞지? 두근의 곱은 얼마?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얘 두 개 더하면 2분의 2니까 1x 이렇게 되겠고 얘는 4분의 1. 이러면 또 틀렸죠. 어디서 틀렸습니까? 이 부호 틀렸죠. 합은 부호 바꿔야 돼요. 맞지? 그리고 또 틀렸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4라는 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분배 법칙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 반드시 두 가지 다. 자, 마지막 9번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끊어서 가야 되겠는데 파트 3로.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마3분의 8이다 라고 하면 x제곱이게 이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부호 바꾸고 두근의 곱은 부호 안 바꾸고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처음 거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3이래요. 3. 그래서 분배 법칙하면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죠. A는 3, B는 마9, C는 마8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10번이 파트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한근이 이거다. 그러면 자, 켤레근 기억나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한근은 루트의 부호만 바뀐 수. 이걸 켤레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1은 2. 이거 두 개 더하면 없어져. 오케이. 두근의 곱은 뭐죠?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합차는 제곱의 차. 1 빼기 2니까 마1이겠네. 자, 그러면 다 끝났지? 자, x제곱. 자, 합은 부호 바꾸고 곱은 바꾸지 않고. 그러면 A는 마2, B는 마1.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이게 파트 2입니다. 이게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이거 뭐였더?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헷갈리는 건 모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합이 마이너스 n이랍니다. 자, 이제 파트 3인데요. 두근의 합은 7이죠. 맞지? 근데 그 합이 마이너스 n이다 라고 했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이 숫자를 부호 바꾸면 그게 두근의 합이었으니까 그럼 바로 n은 마7이겠네. 맞지? 자, 두근의 곱은 자 2차 방정식에서 x가 아닌 모든 부분이 다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두근의 곱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 배웠죠? 근데 그 두근의 곱이 마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m은 마9, 그래서 m은 마3 이렇게 되겠죠. 끝. 자, 바로 12번으로 넘어갈게. 자, 12번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은 얘 보호 바꾸는 거. 자, 두 근의 곱은
얘 x가 아닌 모든 부분이 숫자예요. 상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게 두근의 곱입니다. 보 안 바꿔주고 얘는 바꿔주고 얘는 안 바꿔주는 게 근각계수와의 관계죠. 자, 그러면 얘를 써먹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얘 제곱하면 되지 않겠어? 곱셈 변형 공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제곱하는 겁니다.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얘만 제곱하고 얘 제곱 안 하면 안 돼요. 이 세로를 쭉 적어야 돼. 얘는 는 4 이렇게 세로도 다 적어야 돼 이게. 자, 얘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 베타. 그래서 얘가 아까 10이라고 했지 아마? 얘가 10이라고 했어. 10이라고 했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아까 요거였지? 그래서 대입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자, 10 플러스 2k 빼기 12는 4 이렇게 되고 2k는 자, 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6 그럼 k는 3이 되겠네요. 끝.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문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네.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완전 유사한 문제라서 잠깐만 스톱하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시켜 놓고. 자,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볼게. 위에 있는 문제하고 약간은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 자, 두근의 합은 부호 바꾸고 두근의 곱은 부호 안 바꾸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최고차항이 3이면 분모에 3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야. 근데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얘는 어차피 3분의 1 대입하면 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얘만 구하면 돼.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이거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4가 되고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 값을 구하랬으니까 얘만 구하면 넘어가면 되겠다. 어떻게? 자,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네모. 그 다음에 얘는 4 빼기 2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4 빼기 3분의 2. 그럼 3분의 12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0이에요. 얘는 3분의 10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9가 돼서 정답은 3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이야. 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나왔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보지 마시고 잠깐 정지시켜 놓고 혼자 한번 끄적끄적 해봐요. 자,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입니까? 이거 부호 바꾸는 거. 맞죠? 두근의 곱은 무엇입니까? 이거 부호 안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통분해야지 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자, 알파 베타분의 대각선 평 곱하고 더하기 대각선 평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에이, 아까 위에서 했잖아. 얘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합니다. 제곱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얘는 제곱하면 4, 루트 3 제곱하면 3 곱하기로 연결해야 돼.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네모. 얘는 얼마예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는 12. 그래서 얘는 14 이렇게 되겠네.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어때? 이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초 2탄도 보셔야 됩니다. 그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짬뽕에서 나오니까 꼭 이 기초 부분은 퍼펙트하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